두 번째 내용으로 스크립팅 원소 다음 지시어 원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시어 원소로 사용되는 지시어들이 페이지라는 지시어, 그 다음 include라는 지시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가 있었죠. 이 태그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JSTL이나 사용자 정의 태그 라이브러리 그리고 JSTL 할 때 한번 살펴볼 테니까 일단 제외를 시키고요. 그 앞에 있는 페이지 지시어와 include 지시어를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지시어는 JSP에서 사용이 될 때 꺽쇠 퍼센트 골뱅이라고 해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예약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라는 글자를 소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뒤에 속성과 값을 지정함에 의해서 우리가 몇몇 가지 페이지에 대한 설정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 속성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랭귀지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랭귀지 속성은 지금은 거의 고정적으로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페이지다 라고 해서 자바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배운 스크립팅 원소들 중에서 스크립팅의 이런 기호들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뭘로 할 거냐 라는 것을 지정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자바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바가 되겠죠. 근데 예전에 레진 서버 같은 경우에는 2점대에서 자바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랭귀지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3점대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제가 되어서 지금은 무조건 랭귀지 속성은 자바 언어다 라고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겁니다. 향후에 이제 어떻게 이 속성에 대한 처리가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 랭귀지 속성은 자바라는 언어로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랭귀지 속성을 굳이 기재를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예제를 만들어 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웹 컨텐트 영역에 JSP 파일을 하나 생성을 시키고요. 우선 page test.jsp.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상단에 우리가 JSP를 만들고자 했을 때 기본적으로 꺽쇠 퍼센트 골뱅이라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란 여기까지 예약으로 딱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요 뒤에 거는 배울 거니까 일단 지우고요. 첫 번째로 지정되는 페이지 지시어의 속성이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바라고 지금 디폴트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도 자바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대신에 예전에 한때는 자바스크립트도 여기에 통용이 되었었다라는 거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포 속성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 페이지에 대한 인포, 정보를 줄 수 있는 속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란 지시어의 info는 뭐라고 할까요? 페이지 지시어 학습. 지금 얘에 대해서 인코딩 속성이 지금 ISO 885-1이라서 제가 한글로 적었는 것이 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배우는 속성 값들 중에서 페이지 인코딩하고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면 한글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안 바꿀게요. 일부러. 자, 그래서 study 해서 저장을 시켜서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 페이지 지시어의 속성들은 페이지 적어가면서 속성들을 따로 떼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옆으로 붙여서 그냥 info는 라는 식으로 옆에 붙여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따로 떼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익스텐드 속성인데요. 우리가 JSP 파일을 만들게 되면 서블릿으로 변환될 때 자동적으로 HTTP JSP 베이스라는 놈을 상속을 받게 되죠. 근데 만약에 상속받는 이 클래스 외에 내가 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 클래스가 extends HTTP JSP 베이스를 상속받도록 만들어 놓고 이 A에다가 무슨 다른 특정한 작업들을 좀 더 추가한 후에 이 JSP 파일에 상속을 주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extend 속성입니다. extend를 하더라도 당연히 HTTP JSP 베이스라는 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얘를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src로 클래스를 뭐 예를 들어 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 그럼 prereq 22번 라운드 이게 21이네요. 21을 안 닫았군요. 자, 22번 프로젝트를 하나 일단 만들게요. 자, 22번 프로젝트를 만들고 방금 21번에 만든 거를 페이지 테스트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는 페이지 테스트는 지워야 되겠죠? 자, 하고 얘는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테스트 하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extend라는 것을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얘는 com.prereq.22번 자, a라는 my JSP base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요. my JSP base가 누구를 상속을 받아야 되냐면 extend http JSP base라는 놈을 상속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을 받아서 요 내부에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기재를 좀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abstract 메소드이기 때문에 underbar JSP 서비스는 이렇게 구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내용부 중에 뭐 super underbar JSP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뭐 JSP writer라는 객체를 out으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추가 작업을 쫙 하셔야 되겠죠. 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은 my JSP base라는 놈을 만약에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이 페이지에서 그 놈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xtend com.prereq.22에 my JSP base 라는 놈을 상속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 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았던 요 놈을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반드시 HTTP JSP 베이스와 같이 JSP를 구현할 수 있는 놈을 상속받은 클래스로 여기를 지정해야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은 쓰실 필요 없지만 나중에 세부적인 컨트롤이 필요하다라면 이러한 부분도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다음 이제 그 인코딩 설정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컨텐트 타입하고 페이지 인코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포에서 한글을 적으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자, 우선 그것은 페이지 인코딩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페이지를 컴파일 하려고 하는데 포함되어 있는 랭귀지가 뭐냐라는 겁니다. JSP는 서블릿으로 변환될 때 컴파일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페이지 인코딩을 뭘로 설정하시겠습니까? 한글이 포함되는 타입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한글이라는 것이 이렇게 적히더라도 저장이 무난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조금 전처럼 페이지 인코딩이 설정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인코딩은 어떠한 타입으로 설정이 되냐면 ISO 8859 언더바 1 타입으로 해서 1바이트 스트림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한글 처리가 페이지 내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페이지 인코딩이라는 것을 처리하고요. 그 이전에 일단 이 페이지에 컴파일을 시키는 것까지는 무난히 처리를 했는데 한글이 적혀있는 페이지를 사용자한테 내보낼 때 사용자가 받아보는 것이 이제 한글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도록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면 리스폰스에 대해 스택 캐릭터 인코딩을 설정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자, 그거를 문서 자체의 컨텐트 타입을 설정하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배우실 때 마임이라는 걸 배우셨죠? 마임은 이 페이지가 어떠한 식으로 표현되기를 원하느냐라는 거 서블릿 파트 하실 때요. 그래서 여기에 출력을 하기 전에 사실은 어떠한 것이 필요했었냐면 response.set character encoding set character encoding은 euc-kr이라고 해서 한글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페이지는 어떠한 것을 어떠한 컨텐트 타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뭐 이미지 슬러시 뭐 jpeg
얘는 그림으로 출력해주세요. 라고 하고 밑에 뭔가를 쫙 찍게 되면 이게 그림으로 나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뭐 application vnd.ms-exe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아래에 적혀 있는 것을 엑셀로 내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보통은 대부분이 HTML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HTML에 대한 마임이 뭐냐면 text/html 요게 HTML에 대한 마임입니다. 마임 형식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내보내겠습니다. 요러한 컨텐트 타입으로요. 뭐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리스폰스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부터는 뭘로 지정할 수 있냐면 페이지 지시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트 타입에다가는 텍스트 HTML 하시고 캐릭터 셋이라고 해서 문자 셋을 여기서 바로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캐릭터 셋이라고 지정된 거는 캐릭터 인코딩 요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컨텐트 타입 요거 자체는 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컨텐트 타입 지정하시고 페이지 인코딩 얘는 컴파일을 위해서 필요한 이 페이지 자체에 대한 컴파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거고 컨텐트 타입은 사용자에게 어떻게 전송을 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영역이 되겠죠. 자,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으로 임포트 속성이 있습니다. 자, 임포트 속성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 페이지에 뭔가를 임포트를 시키고 싶은데 다른 어떤 클래스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네트워크 클래스를 사용해서 변환 뭐 인코딩 변환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자 할 때도 자바에 있는 넷 패키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요 하단부에서 어떤 파라메타가 들어왔는데 name에 대해서 request.getParameter name 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 인코딩을 변환을 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java.net.url encoder encoder.encode 인코더 혹은 디코드를 통해서 이 네임을 변환을 시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변환을 시킬 때 java.net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url encoder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직접 우리가 패키지까지 다 지정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단부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임포트를 시켜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java.net에 있는 모든 것을 임포트 시켜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java.net을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 패키지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인풋 아웃풋과 관련해서 IO와 관련된 것들을 임포트 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콤마 찍고 java.io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나열을 시킴으로 인해서 임포트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임포트는 이렇게 하나에다가 나열을 시킴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임포트라는 요 속성 값을 여러 개를 써서 뭐 SQL에 관련된 거를 임포트 시키겠습니다. util에 관련된 거를 임포트 시키겠습니다.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재를 하셔서 임포트 속성을 사용하고요. 다음으로 세션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세션이라는 속성은 우리가 JSP에서는 모든 페이지에서 세션이 자동적으로 존재하도록 디폴트 객체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디폴트 객체로 되어 있는 세션이라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다. 현재 존재하는 세션을 이제 사용을 할 거다. 라고 해서 세션 값은 디폴트가 true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세션에 참여시키고 싶지 않은 페이지가 존재한다면 이제 거기에서는 true가 아닌 false 이 값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디폴트로 얘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션은 true. 기재를 해도 세션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기재를 하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세션에 참여시키고 싶지 않은 페이지가 어떤 JSP가 있다라면 false로 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버퍼하고 오토플러시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버퍼하고 오토플러시 역시 마찬가지 디폴트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 같은 경우에는 8KB라고 하는 버퍼 사이즈가 있고요. 오토플러시는 true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이 페이지의 내용부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 뭐 꺽쇠 하나 전송하고 느낌표 하나 전송하고 이런 식으로 전송할 수는 없잖아요. 버퍼라는 공간에다가 쫙 담아뒀다가 한 번에 전송을 하는데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최대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냐. 그래서 8KB라고 해놓고 8KB가 다 차면 자동으로 버퍼 비우면서 사용자한테 보낼 거냐, true라고 되어 있는 것이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버퍼나 오토플러시 값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께서 손대실 일이 거의 없을 거고요. 교재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극단적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페이지 버퍼를 넌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오토플러시를 폴스로 해버리면 어떠한 선언이 되는 걸까요? 나는 버퍼 공간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 뜻은 꺽쇠 하나, 느낌표 하나, 글자 적혀 있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토플러시가 폴스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자동으로 비우지도 않겠다 라고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버퍼 오버플로우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일은 뭐 물론 없겠지만 여하튼 디폴트로 되어 있는 요 값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에러 페이지하고 is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이 사용을 하는 이제 경우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페이지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에러 페이지라는 것은 이 페이지에 어떠한 문구를 처리를 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지금은 그냥 500번대 에러가 탁 떠버리잖아요. 근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동할 페이지를 지정해 주는 게 에러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속성 중에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은 view error.jsp 내가 지정한 페이지로 이동을 해라. 이 페이지 상에서 오류 발생하면 1로 이동해라 라는 게 될 거고요. 오류를 강제적으로 한번 내보자면 인티저 x는 100, 인티저 y는 0 해서 인티저 z에다가는 x 나누기 y. 자, 정수 나누기 정수에서 0값으로 나누는 거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가 수학적인 관련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해서 이렇게 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어디로 이동해라? 이쪽으로 이동을 해라 라고 지정할 때 에러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viewError.jsp라는 페이지가 하나 필요하죠. 그러면 viewError.jsp 페이지에서 자, viewError.jsp 페이지에서 얘가 뭐가 되냐면 얘랑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서 에러 페이지를 하나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을 했을 때 viewError 페이지 쪽은 에러가 지금 전달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 오류가 뭔지를 띄워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류를 띄우려고 하니까 오류가 뭔지 알아야지 띄울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띄울 건데 오류가 뭔지 알아야지 띄울 건데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디폴트 객체 중에 제가 앞서서 디폴트 9개의 객체 중에 exception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exception getMessage getMessage에서 그냥 바로 출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띄워주고 싶은데 이 exception이라는 객체를 사용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만약에 오류 발생하면 이쪽으로 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류를 들고 갔을 거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오류가 여기에 담겨서 갔을 건데 이쪽에 갔을 때 except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속성, 그게 뭐냐면 isErrorPage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이 쓸 수 없겠죠. 얘는 에러가 났으면 어디로 가라라고 지정하는 거고 얘는 이 페이지가 에러를 출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맞아요 틀려요 라는 것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is error 페이지냐 라고 했을 때 얘는 에러를 출력하는 페이지가 맞습니다 라고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설정이 있으면 방금 전에 오류 나던 exception이라는 글자에 오류가 없어졌죠. 다시 말하면 이 페이지에서는 오류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오류 객체인 exception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라는 글자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서 에러 페이지 지정하는 거, 그 해당 에러 페이지에서는 is error 페이지 true 혹은 false를 지정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러를 모아서 출력하고자 하는 JSP 페이지를 만들 때 그때 is error 페이지라는 속성을 사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is thread safe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is thread safe라는 속성은
스레드에 안전한가라는 뜻인데요. 이 멀티 스레드가 발생해도 되는 페이지냐 아니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아니면 그렇게 설정하면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is thread safe is thread safe를 true로 해놓으면 그 지금 페이지 테스트.jsp에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20명이든 뭐 이렇게 쫙 한꺼번에 접속을 해도 이 페이지가 이제 정상적으로 다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추석이나 설에 기차표 예매 한번 해보셨죠? 기차표 예매를 하려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한꺼번에 내용들이 처리되긴 하지만 일정 숫자 이상이 되거나 혹은 그 예약하는 그 순간에 한해서만큼은 딱 한 명씩들밖에 처리가 안 되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막 예약하다 보면 같은 좌석을 막 예약하게 되잖아요. 같은 좌석에 대해서 예약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한 페이지가 무조건 한 명만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한다면 스레드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폴스 값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대의 컴퓨터를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true로 해서 놓고 테스트를 세 대에서 동시에 땅 때려갖고 이 페이지에 들어오면 잘 들어와지면 is thread safe가 이제 그 true라는 거고요. 세 대의 컴퓨터에서 땅 때려서 들어갔는데 나머지 두 대는 이제 들어가려고 뺑뺑이 돌면서 대기 중이고 딱 한 대만 딱 그 화면이 열려 있으면 is thread safe가 false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실제 서블릿에서도 똑같은 걸 구현할 수 있는데 서블릿에서 똑같은 것을 구현하면 싱글 스레드 모델이라는 것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합니다. 뭐 상속받는 걸로 끝이긴 한데요. 이렇게 구현을 해두면 얘는 그 싱글 스레드에 대해서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속성들도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페이지 지시어의 마지막 속성 값으로는 is ignored라는 속성인데요. 얘는 JSP 2.0 이상부터 취급이 되는 거고 EL이라는 거 우리가 24라운드 정도에 배우시게 될 텐데 expression languag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expression language를 무시할 거냐라는 건데요. 디폴트 값은 false입니다. EL을 그냥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성도 역시 마찬가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페이지 is ignored 무시할 거냐 디폴트 값은 false로 되어 있어서 무시 안 합니다.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el이라는 것을 쓴다라는 것은 지금 간단하게 써보면 name이라는 거 여기서 출력할 때 우리가 어떻게 출력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name은 식을 통해서 name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근데 el로 출력을 한다라고 보면 el로는 이렇게 name 이렇게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l이라는 expression language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제 요게 바로 자 요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요러한 랭귀지를 인식하도록 만들 거냐 아니면 이러한 랭귀지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 출력을 시켜버릴 거냐 뭐 그러한 거를 여기서 true 내지는 이제 false로 지정할 수 있는데 false로 지정을 해두어야지 EL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요 글자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ignored, EL 무시할 거니 안 무시해 라는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EL 무시할 겁니까? true 해버리게 되면 요런 표현식 못 씁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false니까 이거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이제 기재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페이지라는 요 그 지시어 상의 속성 값들이 이제 꽤나 있죠. 꽤나 있는데 전부 다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랭귀지 뭐 이거 손 안 대도 되고 인포 안 적으시면 되고 컨텐트 타입하고 페이지 인코딩은 매번 적으셔야 될 거고요. 임포트 필요하면 쓰시면 되고 세션 버퍼 오토 플러시 사용 안 하실 거고 에러 페이지 모아서 관리하는 에러 페이지 지정하는 거하고 이제 에러 페이지라고 이제 지정받는 거 얘가 에러 페이지 맞습니다 라고 지정하는 거 이러한 것들 정도 사용을 볼 수 있을 거고요. is thread safe하고 is el ignored도 이제 건드리지 않으시면 나중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건들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몇몇 이제 한 3-4가지 정도에 되는 이제 속성 값이고요. JSP를 만들게 되면 디폴트로 이렇게 3가지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아래에다가 계속적으로 적어가면서 페이지 지시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